네, 코로나19 환자 급증이 계속되자 정부가 오늘부터 치료 체계를 바꿉니다. 환자 중증도가 4단계로 분류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바뀝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밝힌 환자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 지침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4단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병상에 입원하고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경증 환자는 지역 내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하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절정에 이르면서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입원 대기 중에 숨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겁니다.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의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종감염병 전원지원 상황실에서 타 시도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경증 환자가 머물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 건강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 지역에선 오늘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병상도 의료진도 모자라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가 1,800명에 달하는 대구에선 이 급기야 컨테이너 병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확진자 치료엔 역부족인데 상황이 알려지자 광주가 대구 환자들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접근이 통제된 병원 건물 앞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와 원무부, 창고까지 원래는 병원 안에 있던 시설들입니다. 의료진들도 컨테이너 박스를 분주히 오갑니다. 병원 전체가 격리병동이 되면서 약 조제실도 이런 컨테이너 병원에 입주했습니다. 동원된 컨테이너가 45동, 확진자 200명이 치료받을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레벨 D의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는 의료 인력만 들락거릴 수 있게 하고는 병원의 전 직원이 밖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대구 시내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도 온종일 붐볐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250분 정도.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엔 전국의 공중보건의들도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인 만큼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대구에서 자택격리 중인 확진자는 여전히 1,800명에 육박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경증 환자는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중증 환자는 입원시키는 분리 대응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의 경증 환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대구와 함께해 주십시오. 중증 환자 위주로 입원시키고 다른 지자체의 환자 수용이 확대되면 대구에도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전혀 없던 무증상 감염 사례라 기존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우모 씨는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강원 가톨릭 관동대 재학생인 그는 학교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곧바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당시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어 기숙사에 입실한 우 씨는 다음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 씨의 사례가 발견된 건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한 강릉시의 자체 지침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공항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무증상자로 간주해 각 대학 기숙사나 원룸에 머물도록 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할지 아니면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지는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첫 무증상 유학생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리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주에만 중국인 유학생 9,000명이 입국할 예정인 만큼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대부분 개강을 2주가량 미룬 데 이어 개강 이후에도 최소 2주는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신천지 측에선 작년 12월 이후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 1월 신천지 신도 일부가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신천지 측은 현재 중국 우한에 교회가 없고 일부 현지 교인들끼리 온라인 모임만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신천지 신도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3,600여 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 중 42명이 우한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코로나19가 신천지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실마리가 될 수 있어 방역 당국이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신천지 대구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3명 등 18명의 외국인을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화로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자가격리 명령을 내려서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신천지 교육생 명단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육생도 있었습니다. 전화로 교육생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연락이 안 된 279명은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신천지 교인들의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가 지나지만 대구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 대해 격리 기간을 닷새 더 연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체포를 요청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이미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지목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자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만약 이 회장이 나서지 않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체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신천지 교인들은 정부보다 이만희의 지시를 따른다고 들었다며 이런 강경 대응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그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 검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가 이 총회장이 이미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 다음 날인 어제 판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검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경기권에 머물며 자가 격리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섣부른 수사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보안 유지가 생명인 압수수색을 지시한 뒤 공개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 고발장을 당일 수원지검에 배당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 방역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에 순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집단 전체가 이제 은둔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커지죠. 방역 활동을 하는 조사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신천지 측 협조 아래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강제 수사 착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방역당국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신천지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신천지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신천지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당국에서 요청하는 내용. We tried as quickly as possible to provide all the info the government has been asking for, but we did our best to provide it as quickly as possible.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모든 건물을 폐쇄했고 내부 업무도 중단해 교인들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한 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이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방문했던 교인 42명의 여행 기록을 공개한 걸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만큼 7월 기록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와 바이러스 확산 사이 연관성을 과장하는 건지 신천지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는 일부 신도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 방역당국이 애를 먹는다는 CNN 지적에 대해선 이단이라는 인식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연락을 안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먼저 이 코로나 시국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은 이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28일 최평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전 국민의 40%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네. 오명동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내 전체 인구 최대 2만 명이 이번 코로나19로 사망할 수 있다는 학술적 추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두 교수 모두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고 미국 보건당국도 세계적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거든요. 네. 국내와 이 해외 전문가 의견 모두 종합해보면 빠른 시일 안에 바이러스 종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네, 일단 전문가 의견은 이렇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 보건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일단 3월 초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제 보건당국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마지막 예배 시점이 지난달 2월 16일이었고 네. 이로부터 한 번의 장복기 사이트를 거치는 시기인 14일, 그리고 2차 전파가 발생해서 여진이 발생하는 시기를 더해서 3월 초중순까지 중요한 시점이라는 파악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이게 불거지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본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있잖아요. 날이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죽는다. 애초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3월 초 고비 발언이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우선 보건당국은 날씨 요인을 방역 대책을 짜는데 고려하지 않겠다고 일단 말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스 사례 때문인데요. 네. 이 사스가 2002년 11월에 처음 중국에서 생기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7월에 종식됐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사스와 코로나19 유전자를 비교하니 80% 안팎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자 코로나19도 높은 온도에는 좀 약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네. 다만 이런 시각이 틀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 하버드 교수 말을 인용하면요. 사스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 여름에 사라졌다는 건 큰 오해고 유례 없는 보건 노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뿐이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교수는 올해 안에는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독감처럼 코로나19가 계절성 바이러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네. 만약 실제 기온에 민감해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여름철에 좀 느려진다고 해도 이번 겨울에 다시 두 번째 바이러스 유행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는 계절성 바이러스는 모두 4종류인데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코로나19가 계절성 바이러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하버드 교수 외에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마이클 스키니 교수 등 상당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더욱 치료제와 백신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앞서 사스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이 홍역으로 앓은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신종 코로나19는 어떤 상황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감염자 수부터 간단히 보면요. 네. 사스는 국내 감염자 수가 3명이고 사망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8천여 명이 감염됐고 770여 명이 사망했는데 이에 비하면 방어를 잘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무려 74만 명 정도가 감염됐지만 사망자 수는 267명이었습니다. 치사율이 0.03%를 조금 웃돈 거죠. 또 메르스는 병원 안에서 슈퍼 감염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역 사회 감염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6명이 감염됐고 이 중 사망자가 38명이었습니다. 네.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신종플루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감염됐지만 치사율은 가장 낮았고요. 거의 20%가 넘는 치사율을 보인 메르스가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까지의 상황만 두고 평가한 거고요.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가장 감염자가 많았던 신종플루보다도 3배가 더 빠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분석은 이번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실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에도 그 어느 때보다 관리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지만 주치의는 재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발열 체크만으로 환자를 관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73살 여성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엿새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재확진 사례입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참석한 환자의 주치의는 환자가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다른 사람에 의한 재감염이 아니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아직도 다른 기관에 입원하신 채로 퇴원을 못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와 다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억제돼 있다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재활성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발열 여부로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56%나 되는 환자가 실제로 체온을 측정해도 체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다가는 이렇게 중증 환자도 놓칠 수 있다. 또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퇴원하지 못해 중증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증상이 사라지면 바로 퇴원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네, 어제 전국 약국의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 203만 개가 공급됐습니다. 이 물량이 부족한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번호표를 손에 쥔 시민들이 차례대로 마스크를 구입합니다. 하나로마트와 약국 등을 통해 어제 하루 203만 장의 물량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판매한다고 공지했지만 새벽부터 사람이 몰려 소동이 일었습니다. 너무 많이 몰리셔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오픈하기 전부터 한 500명?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꺼번에 수천 명이 몰리자 번호표를 나눠주는 방식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번호표를 받은 시민도 긴 줄을 다시 한 번 기다려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된 가격과 판매가 달라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00원 가더라고 하나에. 지금 또 물어보니까 또 1,800원 돌라 그래. 그래 또 조금 있다 하니까 또 1,780원 누가 또. 서울 명동에는 신발 가게까지 마스크를 팔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쌓아둔 물량을 급히 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적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마스크를 사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스크 수급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마스크 대란을 언급하며 청와대 참모진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결정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모두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출국과 입국 두 번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건데 미국 내 첫 사망자가 나오자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8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미국도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두 곳과 우리나라 대구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란인에 대해선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We are going to increase to the highest level of advisory, which is level 4, advising Americans do not travel to specific regions in Italy and South Korea. 미국 내 입국 절차도 보다 강화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위험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도착했을 때도 의료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위험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여행자는 출입국 시 이중으로 의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행 여행객의 출국 전 발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차단한 나라는 36개국, 검진이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는 45개국에 달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중국 광둥성이 한국에서 온 입국자 중 대구 경북 지역 출신자들을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보기 어렵단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당국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한국인 195명 가운데 20여 명을 격리시켰습니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주민등록번호 지역 코드로 대구 경북 출신을 색출해 무조건 격리한 겁니다. 음성 판정 승객은 자가격리한다는 중국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수는 지난달 27일 5개 성에서 오늘은 14개 성으로 나흘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항저우와 난징, 웨이하이, 하얼빈에도 한국인들이 지방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격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我们非常希望疫情严重的这些国家的人员在来华的时候能够充分的理解并且积极的配合 중국 곳곳에서 한국인을 격리하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과학계조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규명해내지 못했다며 비슷한 시기 미국 독감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근슬쩍 코로나19 발원지를 중국이 아닌 미국이란 논조를 내놓은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미국 등의 중국인 격리를 맹비난했던 중국의 한국인 격리.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도 이제 와서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발뺌. 적반하장이란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루브르 박물관 등 각국의 관광 명소가 속속 문을 닫고 있는데요. 중동에선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인파로 가득 차야 할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폐쇄되면서
관광객들이 입구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각 지역의 관광 명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총 1,694명, 독일 117명, 영국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In questo momento vediamo ancora un'accelerazione nel numero di nuovi casi. Questa è attesa purtroppo. 감기로 사순절 피정에 불참한 교황도 코로나19 관련 질병을 앓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교황청에선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동 지역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중동 10개 국가 확진자도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이란에서만 38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11명이 더 숨졌습니다. جان خودشون رو از دست دادند. لذا آمار درگذشتگان ناشی از ابتلا به بیماری کووید 19 در کشور 54 مورد. 바레인,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추가된 감염자는 모두 최근 이란에 다녀온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방역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구로 내려가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소독 장비를 메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달 25일부터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 방역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보니 방역 활동이 대표 선거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역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들이 늘고 있고 직접 방호복까지 입고 지역을 돌기도 합니다. 현장 방역에도 함께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대구로 내려가 직접 의료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대구 동산병원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하루 종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진료를 본 겁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정치인 안철수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간 것이라며 당분간 의료 봉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초콜릿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초콜릿 아트가 펼쳐진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소시지부터 계란 프라이, 고풍스러운 차 주전자와 각종 공구들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집에서 볼 법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는 걸 보니 이곳 가전용품 전시장 아닐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초콜릿으로 만든 거라는데요. 러시아의 한 역사 박물관에서 열린 초콜릿 작품전 모습입니다. 목걸이의 섬세한 표현 하나하나 초콜릿이라는데 정말 초콜릿의 대변신이네요. 다음 보실 영상은 SNS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진풍경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힘이 만들어낸 이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마치 집을 통째로 얼려놓은 것 같은데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얼음집이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에 엄청나게 낮은 기온과 함께 며칠간 돌풍이 불었는데요. 이 때문에 호숫가 주변에 있던 평범한 주택들이 이렇게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판타지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의 진풍경이 펼쳐졌다네요. 미끄러지듯 착륙하는 비행기 한 대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국제공항 근처를 나는 경비행기 한 대. 그런데 이 비행기 공항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합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아슬아슬하게 착륙하는데요. 알고 보니 착륙 장치가 고장나 이곳에 비상 착륙한 거였습니다.
예고에 없던 경비행기의 비상 착륙으로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그래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착륙했다 하니 천만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3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 차갑습니다. 기온 자체는 어제 아침과 큰 차이 없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0.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몸으로 느끼는 체감 추위는 영하 4도 선에 가깝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2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평년과는 비슷하겠습니다.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지금 충청에서는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다가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양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눈비는 그치고 하늘에는 구름만 많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해안은 오후부터 흐려져서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0.2도, 대전은 2.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새벽엔 중북부 지역에서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경칩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